근데 이거 잘 복잡하고 하기 싫다. 나 공부하기 싫다.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네, 기획부동산 당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런 분은 토지 투자 진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되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연, 소녀시대 태연이죠. 네, 연예인이 토지 투기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슈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태연이 토지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태연 말고도 이게 같이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000명. 한 명에 한 1억씩만 그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쳐도 한 3천억을 당한 거죠. 3천억을. 바보라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되게 치밀합니다. 정말 치밀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좀 사기를 안 당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네, 토지 투자를 안 하면 사기 당할 일이 없죠. 네, 왜냐하면 토지가 좀 어렵거든요. 네,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토지 투자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네, 물론 공부하면 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통 사람이 조급하기 마련이니까 진입 장벽이 있지만 그냥 공부 대충 하고, 저 사람이 좋대더라 하면 그 사람 말 듣고 사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이유가 다 지인 추천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보면 일단 그 경력 단절된 주부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직장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사실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게 합니다. 주로 그 회사들은 강남 쪽에 테헤란로 쪽에 있어요. 역삼역, 뭐 선능역, 대치역 뭐 이런데 테헤란로 쪽에 보통 기획부동산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번듯한 강남의 회사죠.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주부들을 채용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시키면서 월급을 줍니다. 그럼 이분들은 특별히 하는 거 없이 막 계속 있다가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수군 돼요. 아, 나 이거 뭐 샀는데 이거 얼마 올랐어 하고 좀 마치 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분에게 채용된 이 주부분에게 넌지시 권하죠. 이거 너도 당신도 이거 좋으니까 좀 사보지 않을래? 뭐 이거 직원가로 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평당 500만 원짜리인데 평당 100만 원에 직원가 특가로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혹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사요. 1차로 직원이 삽니다. 이렇게 꼬시고 나서 이게 너도 투자해봐서 알지 않냐, 되게 좋은 땅이다 라고 꼬신 다음에 주변에 좀 이렇게 또 땅 살 사람이 있는지 묻게 돼요. 그럼 이분은 사실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자기도 샀고 주변 사람들이 왠지 믿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자기가 샀으니까 뭐 며느리라던가 가족분들이라던가 친한 친구분들, 지인들, 이분들에게 진짜 진심 어리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거 돈 되는 거니까 꼭 한번 투자를 해봐라 하고 강력히 권해줘요. 그럼 이분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분을 보고, 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사실 그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만약에 내 돈 1억이 들어갔다. 그럼 1억을 날리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아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작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심지어 매년 세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산 땅을 국가에 기부하면 세금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땅은 대부분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공익용 산지 뭐 이런 건데, 굳이 그거를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아요. 네, 예산을 그런 데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매년 내야 돼요.
내 원금을 추가로 계속 더 잃게 되는 거죠. 원금만 손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 자식이 상속을 일부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쓸데없는 기획부동산에 당한 그 토지가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서 매년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 채무까지 계속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토지 투자하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아무리 잘못 투자해도 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래도 10%는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 투자는 그냥 투자한 원금을 다 날리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더 들어가니까 실제 손실 금액은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은 상패가 된다 해도 사실 뭐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은 손해가 계속 더 나진 않거든요. 내가 유한 책임이라서. 그런데 토지는 계속 손해를 볼 수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보통은 반 이상은 건지는 게 보통이죠. 50%까지는 아파트가 떨어질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하면 이거는 정말 정말 잘못돼도 반 이상은 건지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아파트 같은 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토지는 잘 모르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금 날리고 평생 세금까지.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 투자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또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지 투자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딱 5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토지 투자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초보분들을 위한 토지 투자의 기준 5가지. 네, 이거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만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없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쉽죠. 그리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매물 나온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한 100평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땅이 반드시 이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 도로의 폭이 4m 이상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m나 3m 이런 좁은 도로 말고 4m 이상, 더 넓은 건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고속도로, 국도 막 이런 데 말고 네, 한 4m에서 6m, 좀 넓으면 한 8m 정도, 한 12m?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또 너무 넓은 거 하면은 국도 막 이런 국도변에 있는 땅을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한 4m에서 12m 사이 정도. 그다음 100평 이상, 너무 작은 건 사지 마세요. 뭐 30평짜리 이런 거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안 돼요. 100평 이상, 네, 더 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지분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지분이 뭔지 모르면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지분 투자는 하지 않으시면 기획부동산에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 전에 반드시 나온 매물을 실물을 보러 가세요. 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땅을 실제로 가보면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사진 않을 테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면 이 5가지를 지금 잘 메모를 하세요. 이 5가지를 잘 필기를 하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부동산에 이거 프린트해서 들고 가세요. 이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수첩에 적어서 네, 이런 거를 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매물이 있으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매물은 어디서 찾냐? 누군가의 추천받아 사지 마시고, 네, 그런 건 대부분 비싸게 나옵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 네이버 부동산 아시죠? 네, 이렇게 그냥 안성의 토지를 사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다가 안성 토지 이렇게만 치셔도 네이버 부동산이 이게 나옵니다. 네, 이거 클릭하면은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여기에다가 한 0.3 정도 곱하면은 평수가 나옵니다.
661이면 한 20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계획관리인지 안 나왔잖아요. 네, 이거 눌러보면 나와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해보면 알죠. 아, 이거 계획관리 토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투자 가능한 계획관리 토지 있습니까? 도로에 접한 대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 이 토지도 실거래가 어플이 있어요. 네, 호갱노노 같은 호갱노노 아파트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밸류맵이나 디스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네이버에다 그냥 밸류맵 치시면 돼요. 밸류맵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찾아서 그 지번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래 사례가 얼마쯤 됐냐, 최근 거래 사례를 알고 싶으면 거래년도 뭐 올해 거래된 거, 최근 1년도에 거래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 됩니다. 최근 1년 거래 내역이 뭐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평당가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를 평당가로 바꿔서 한 380 정도 되는구나. 아, 여긴 550 정도 되는구나. 만약에 나온 매물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럼 뭐 합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호갱노노 보듯이 밸류맵에서 이렇게 가격을 체크한 다음에 사시면 호객이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최고가는 아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죠. 근데 이거 잘 복잡하고 하기 싫다. 나 공부하기 싫다.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네, 기획부동산 당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런 분은 토지 투자 진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정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토지 투자 하시려면 공부하시고 공부하기 싫으시면 네, 절대로 토지 투자는 안 하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